걱정이 많아 걱정인 분들 계신가요? 내가 하는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쓸데있는 걱정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한마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복을 끌어들이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과거에 대한 후회,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배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한 저를 알기에 과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현재에 집중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요. 지금 하는 이 걱정을 떨쳐버리는 게 내가 힘든 걸 외면하고 회피해버리는 건 아닐지, 지금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생각인데 그냥 기분 전환해버리면 나중에 더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떨쳐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거를 곱씹을 때 우리는 그걸 후회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곱씹으면 걱정과 불안이 올라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작가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걱정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보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동굴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주변에는 하이에나가 있어. 근데 동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들겠죠. 자는 동안 하이에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만 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나무를 베어와서 동굴 입구를 막든지, 돌을 갈아서 무기를 만들든지 할 수 있죠. 자는 동안 하이에나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았다면 나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하이에나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생각조차 못했겠죠.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혔을 겁니다. 이게 바로 걱정과 불안의 쓸모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인생의 특성상 불안과 걱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세요. 이 아이들을 쓸모있게 만드세요. 어떻게요? 이 마법의 한마디를 활용해서요. 쓸데없는 걱정을 쓸데있는 걱정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한마디. 그래서 지금 난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난 뭘 해야 하지? 걱정이 들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게 걱정과 불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 집을 못 살까봐 걱정이신가요? 이 걱정 드는 게 당연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졌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걱정이 안 드는 게 이상합니다. 걱정할 만하죠. 불안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걱정을 한다고 불안해한다고 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을 못 살까봐 걱정은 되지만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럼 지금의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데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기 위해선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다니며 성과를 올려 내 연봉을 올릴 수도 있겠죠.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벌기만 해선 부족한 것 같다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불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책이나 강의를 들으며 돈 공부, 재테크 공부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게끔 세팅을 하든가, 재테크 공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투자에 발을 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릴 건지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돈이 없어 집을 못 살까봐 걱정이 들 수 있지만 걱정만 한다고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한 뒤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잘 하고 있을 때 걱정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이때 비로소 쓸데없는 걱정이 쓸데있는 걱정이 됩니다.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았더라면 집을 구하기 위한,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겠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신가요? 그럼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죠?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친구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안아줄 수도 있고요. 오해가 생기지 않는 대화법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걱정과 불안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럼 모든 걱정이 쓸모 있을까요? 글쎄요. 젤린스키가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쓸데있는 걱정과 쓸데없는 걱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들었을 때 그 걱정을 다루기 위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쓸데있는 걱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난 뭘 할 수 있지? 지금 난 뭘 해야 하지? 마법의 한마디를 던지시고요. 답이 나오면 그 걱정을 쓸모 있게 만드세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흘려보내시고요. 후회에도 쓸모가 있지만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으면 후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걱정과 불안에도 쓸모가 있지만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으면 걱정과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걱정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인생의 특성상 걱정과 불안 이 두 가지가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활용하려고 하세요. 걱정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 둘에서 힌트를 얻어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불안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쓸데있는 걱정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걱정을 지렛대 삼아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